항상 최고의 전략으로 우리에게 좋은 성과를 안겨주시죠. 이분과 함께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또 정리를 해보죠. 최성환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핑크 넥타이가 참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유, 새해 그 복돌이 그 주머니 같나요? 네, 까치까치 설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최고의 선물을 포트에 안겨주시잖아요. 이제 진짜 이번 설 연휴 지나면 찐 25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연초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연휴 전 마지막 거래를 좀 걱정 많이 했어요. 어제 좀 흔들려서.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트럼프 리스크도 큰데도 불구하고 선방하는 분위기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200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벌써 25년 됐네요. 그 25년의 통계를 보니까요. 1월 달에 증시가 상승했을 때 그 해가 상승하는 확률이 79%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이 강세장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강세장일 확률이 79%라는 거죠. 올해도 상승을 한다면 이제 아주 확률이 더 올라가겠죠. 전반적으로 본다면 작년 연말, 그러니까 12월에 트럼프 리스크, 그리고 경기 하방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됐던 것 같고요. 1월 달에 특히 나왔던 거는, 제 주변에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보다는 해외가 낫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민하신 투자자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막상 열어보니까 사실은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월등하게 1월 달 성과가 좀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빠졌다라는 점이 결국엔 밸류에이션 매력이 컸었고요. 또 많이 빠졌다고 그래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최근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행정명령 100개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나온 건 46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나왔던 얘기가 급진적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 협상하면서 갈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중요했던 게 트럼프 취임이었는데 행정명령과 관련된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잘 소화했다라는 측면에서 지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분위기는 외국인이 일단 사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이 변동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하이닉스 그리고 AI 관련한 행정명령, 여기서 스타게이트가 이번 주에 또 키워드였었잖아요. 반도체는 여전히 HBM 중심으로 간다라는 결론이 가능한 건가요? 이 AI,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리는 미래의 방향을 보니까요. 결국엔 AI 또 디지털 트윈, 로봇, 자율주행기 연결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관련된 것들을 올해 그 CES 특히 해서 2025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저는 못 갔다 왔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LS그룹이 처음으로 그 CES 2025에 그러니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S그룹이 왜 참여했을까요? 지금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LS 일렉트릭이나 LS 오늘 전선도 많이 올라가고 넘어가죠, 잘. 예, 강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AI를 잘 하려면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내 그런 전선이 워낙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LS그룹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이번에 CES에 처음으로 그런 부스도 만들고 참여를 하면서 LS그룹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LS그룹도 이번에 AI와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G나 SK 다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AI 홍보관을 열고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들, 결국엔 AI가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 드론, 우리 또 일상에서의 많은 부분에 특히 디지털 트윈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KB증권은 최선호주로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 말씀드리면 약간은 재미없어하고
언제 올라가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애증의 종목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국민들께. 네. 예. 그래서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역시 우리가 뭐 저는 뭐 지금은 좀 오히려 지나고 나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적립식 그런 분할 매수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점 매수는 유효한 구간이고 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오늘 굉장히 잘 가죠. 이 흐름들 증권사의 또 최선호주로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온통 트럼프 키워드에 집중을 합니다. 이번 주 취임식 소화도 있었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그 쌓여있는 행정명령을 다 이제 사인하면서 이 부분이 또 미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결국 트럼프 수혜 섹터 계속적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어디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결국엔 또 그 AI 뭐 돌아가게 되면 또 원전도 또 연관되거든요. 결국엔 전력원. 데이터에 대한 뭐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연관되면서 오늘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미국에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뭐 뉴스케일 파워나 이런 기업들 주가를 보시면 많이 올랐거든요. 전력 서비스 관련주는 당연히 보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BHI나 화면에 보시는 종목들 뭐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우주, 항공 또 그리고 뭐 AI 테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항공을 잠깐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스페이스X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쪽에서 관련된 민간 우주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관련된 우리나라 국내에 스페이스X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도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좀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언론상에서 우리가 스페이스X와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이나 뉴스에서 찾아보시면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쭉 보고서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주항공 쪽에 앞으로 민간이 이끄는 그런 우주항공 시대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로봇이나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헬스케어는 사실은 AI와 연결되면 가장 좋은 게 예측 모델과 또 예방하고 예측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최근에 보면 국내 기업도 어제 신테카 바이오나 뭐 그리고 루닛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제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AI는 지금 모든 우리 생활 쪽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요, 1월 초에 잠깐 금리가 좀 튀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트럼프 취임하고는 관세 부담이 크지 않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잠잠해졌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이오 섹터를 이끌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보니까 대장주로서의 역할은 잘한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원을 넘었고 매출이 올해는 5조 5천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약바이오 하면 약간 이제 사람들이 숫자는 안 나오고 꿈만 얘기하고 상당히 좀 밸류에이션은 높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돈 버는 바이오로 제대로 지금 시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그런 그 CMO 쪽, CDMO 쪽에 대한 미중 분쟁에 대한 수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원아나텍이나 뭐 이런 기업들도 사실은 반도체에서 또 헬스케어로 옮겨가는 뭐 제가 아마 이 시간 통해서 동원아나텍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이번에 CES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 지키는 뭐 CDMO 안에서의 삼성바이오, 바이넥스 더불어서 헬스케어 쪽 안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동훈아나텍 포함해서 경쟁력 있는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들고 가자 이런 전략이신 거죠?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너무 많다. 뭐 하나만 딱 집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엔 제약바이오라는 회사들을 이렇게 5개 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보유하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굳이 한 종목에 내가 이게 될 것 같아서 몰빵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상당히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섹터 안에서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기업들을 이렇게 분할해서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인하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큰 이 시장 분위기죠. 그 측면에서 좀 나눠서 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결국 트럼프 키워드에서는요, AI, 바이오 쪽 같이 짚어주셨고요. 헬스케어까지요. 그리고 우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자, 설 이후에는 1월의 마지막 거래, 1월 31일이 남아있고 2월부터는 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 쪽으로 관세 부과하겠다 예고된 상황입니다. 설 이후에는 포트폴리오를 짤 때 어떻게 담아야 될까요? 변화가 필요할까요? 일단 설 연휴 쉬시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31일 날 또 하루 쉬고 또 토, 일요일이기 때문에 긴 연휴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긴 연휴 기간 동안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뭐 최근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K 브랜드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 관련주에서 K 브랜드를 보자. 그러니까 약간의 뭐 관세나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이런 뭐 SM이나 뭐 예를 들면 이런 K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의료기기 쪽도 포함되나요? 저는 올해 아마 이 시간에 이용? 제가 뭐 작년 1년 동안은 좀 쉬긴 했었지만 그 종목을 많이 말씀드릴 때 JLK, 루닛 이런 그 AI 헬스케어 기업들을 AI 말씀을 그게 이제 재작년입니다. 그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봐도 이제는 될 것 같다. 올해. 왜냐하면 AI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침투한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설 이후에 다시 아마 정정을 해드리겠지만 그 측면 안에서 힌트를 좀 드리자면 K 브랜드로 이제 관세 무풍지대에서 좀 자유롭고 차별점이 있는 쪽 보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성환 부장과 함께 했고요. 최고의 전략 인사드리면서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 이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